자, 이번 시간에는 14장 2차열 배열과 포인터 배열이라고 하는 특수한 형태의 새로운 배열의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학습할 내용은 이제 2차원 배열이에요. 그럼 그동안 이제 배웠던 배열은 뭡니까? 그거는 1차원 배열이라고 부르고요. 그건 여러분이 예를 들면 캐릭터 배열 5개짜리 선언하고 사용했던 거를 우리가 이제 1차원 선형 배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는 그러한 이제 배열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2차원 배열에 대한 개념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원 배열은 1차원 배열을 배열 요소로 갖는 새로운 배열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배열은 배열의 요소로 캐릭터 형태, 인티저 형태, 더블 형태 이런 배열 요소를 갖는 배열들을 배워왔어요. 그런데 오늘 배울 배열은 이러한 배열 요소의 형태가 1차원 배열 자체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예를 들면 캐릭터 A라는 배열 5개 선언 이렇게 했잖아요. 요게 이제 1차원 배열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5개로 이렇게 선언되어 있는 얘를 전체를 하나의 배열 요소로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편하죠. 프로그램을 할 때 편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3명의 학생에 대한 4과목의 학생 점수를 처리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열을 한다고 하면 3명의 학생에 대해서 4과목의 학생 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배열 3개를 선언을 할 거예요. 하나는 스코어 1, 스코어 2, 스코어 3 해가지고 각각 4개의 점수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 3개를 선언한 후에 배열 1, 2, 3를 여기에 있는 3명의 학생한테 할당해서 사용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얘는 처리, 순위, 길동이 이런 식으로 점수를 사용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그럼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3개짜리니까 그냥 써도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학생들이 우리 과 학생들 전체 한 120명의 전공 점수를 처리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거를 몇 개를 선언해야 될까요? 120개를 선언해야 돼요. 자,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얘를 가지고서 이제 각각의 그 학생들의 점수를 프린트를 하려고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의 점수라고 하면 이 한 명 스코어 1에 할당된 처리의 점수는 포문을 사용해서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순위의 점수도 포문을 사용해서 프린트할 수 있어요. 길동이도 마찬가지로 포문을 사용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 학생의 점수를 찍어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리 거 한번 포문 돌리고, 순위 거 한번 또 포문 돌리고, 길동이 거 다시 한번 포문 돌리고 해서 각각을 다 포문으로 돌려야지 돼요. 와, 이런 게 한 120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프로그램 사이즈가 엄청 길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선언하는 부분들도 좀 간편하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배열들을 사용을 해야만 한다고 하면 얘도 순환문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차원 배열은 요런 배열들, 요런 스코어 1, 2, 3 얘네들을 하나의 배열 요소로,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로 얘처럼 얘가 배열 요소 하나, 얘가 배열 요소 둘, 얘가 배열 요소 셋 이렇게 하면 내가 만일 포문을 돌린다고 하면 배열 요소는 얘 배열이니까요. 배열 첫 번째 요소, 두 번째 요소, 세 번째 요소로 접근해서 포문을 돌려서 처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감이 안 오시죠? 좀 이따 예제 프로그램 한번 보면 이게 그 얘기였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2차원 배열을 어떻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죠. 자, 2차원 배열은 1차원 배열처럼 배열명과 첨자를 사용해서 선언할 수 있어요. 자, 각 배열 요소의 형태는 인티저형 배열 4개짜리 1차원 배열,
이고요. 전체 배열은 12개짜리 기억 공간이 1차원 배열 형태로 할당이 돼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지금 요런 배열 3개를 선언을 했었어요. 인티저 4개짜리 배열 3개를 선언했는데, 얘를 이제 2차원 배열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배열명이 필요하고요. 스코어라는 배열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배열의 요소의 개수, 이게 몇 개일까요? 지금 하나, 둘, 3개예요. 그죠? 그럼 배열의 요소의 개수가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배열의 요소가 각각이 어떤 형태였냐면 배열이었죠. 배열의 요소였어요. 그래서 배열의 요소는 여기 보는 것처럼 인티저 4개짜리가, 이게 지금 이 배열이 인티저 4개짜리 배열이잖아요. 인티저 4개짜리죠. 예, 요 인티저 4개짜리가 각각의 하나의 배열, 1차원 배열을 형성하는 그러한 배열을 요소로 갖는 3개짜리 배열을 선언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선언을 하면 배열은 이런 식으로 이제 2차원 배열이 잡혀요. 그래서 보는 것처럼 1차원 배열, 얘가 지금 이제 배열 하나예요. 요거 배열 하나, 1차원 배열 하나, 둘, 3개. 3개가 이렇게 2차원처럼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 2차원 배열은 논리적으로 행렬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행렬처럼 표현이 돼요. 그렇지만 얘는 논리적인 표현이에요. 실제로는 2차원 배열이라고는 해도 연속된 기억 공간에 잡히기 때문에요. 여기에 있는 거 4개가 이렇게 잡혀요. 맨 처음에 이렇게 잡히고,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얘가 이렇게 배열로 연속해서 이렇게 잡혀요. 그 다음에 다시 4개가 연속해서 잡혀서, 사실은 이제 기억 공간에는 이렇게 쭉 12개의 12개의 그 변수가 일렬로 그러니까 붙어서 연속된 기억 공간에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얘가 이제 2차원 배열을 이해할 때는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행렬처럼 표현을 해서 이해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하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배열 요소가 1차원 배열이에요. 그죠? 1차원 배열이에요. 그래서 이 2차원 배열의 배열 요소인 1차원 배열을 우리가 부분 배열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부분 배열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첫 번째 부분 배열, 이게 두 번째 부분 배열, 세 번째 부분 배열이고요. 배열이기 때문에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 배열명이 필요하죠. 배열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부분 배열을 나타내는 배열명을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스코어의 제로 하면 얘는 지금 그 배열이 아니에요. 배열명이에요. 배열명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얘는 2차원 배열의 첫 번째 부분 배열을 가리키는 부분 배열명이구나, 이름이구나. 얘는 2차원 배열의 두 번째 부분 배열을 가리키는 배열 이름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배열명이에요. 우리가 1차원 배열 때 뭘 배웠냐면 배열명은 곧 그 배열의 시작 주소값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배열명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각각의 부분 배열의 시작 주소값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 배열에 접근하고 싶다, 포인터로 접근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 부분 배열 이름을 가지고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열의 요소를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면 2차원 배열은 부분 배열의 배열 요소를 다시 참조해야 된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자, 우리가 2차원 배열에 스코어에 00에 넣고 싶다라고 하면 얘는 부분 배열이에요. 얘 부분 배열이죠. 요거는 부분 배열 이름이에요. 그러면 부분 배열의 첫 번째 부분 배열의 첫 번째 요소값에다가 10을 넣어주세요 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두 번째 넣고 싶으면 첫 번째 부분 배열의 두 번째 요소, 첫 번째 부분 배열의 세 번째 요소, 첫 번째 부분 배열의 네 번째 요소에 값을 넣어주세요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세 번째 부분 배열의
네 번째 요소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부분 배열이니까 스코어의 2에 얘가 이제 세 번째 부분 배열의 네 번째 요소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세 번째 부분 배열의 네 번째 요소 값에다가 10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부분 배열의 이름과 배열 요소, 부분 배열의 배열 요소 인덱스를 가지고서 2차원 배열의 각각의 변수에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부분에서 했던 예를 한번 살펴보면, 자, 네 과목의 점수를 입력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 부분 배열이 이제 어떤 한 사람한테 살당이 되어 있겠죠. 뭐 처리,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네 과목의 점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면, 자, 포문을 돌릴 거예요. 어떻게 돌릴 거냐면 이런 식으로 돌릴 거라는 거죠. 자, 얘가 부분 배열이죠. 얘 부분 배열의 몇 번째 요소? 제2번째 요소에다가 점수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기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거 1차원 배열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 거를 보면 이제 조금 달라질 수 있죠. 자, 나머지 두 명의 점수를 입력받기 위한 반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부분에 했던 것처럼 각각의 사람마다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포문을 이용해서 세 명의 점수를 다 이렇게 입력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를 이제 한번 자세히 보면요. 자, 삼행사열짜리 우리가 이렇게 읽을 거예요. 삼행사열짜리 2차원 배열을 하나 선언을 한 후에 각각의 부분 배열이 어떻게 될까요? 각각의 부분 배열이라면 스코어 i 이렇게 생겨져 있는 각각의 부분 배열의 요소에다가 점수를 이제 입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사람한테 할당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도 이제 우리가 인덱스로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할 거예요. 자, 이중 포문을 쓸 건데요. 이 포문과 이 포문이 중첩돼서 되어져 있는 이중 포문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봅시다. 자, i가 0부터 시작해서 i가 3보다 작을 때까지 i를 증가시키면서 무슨 일을 할까요? 요 포문 안에 있는 일을 하겠죠. 자, 첫 번째 i가 0이에요. i가 0일 때 들어갔더니 네 과목의 점수를 입력하세요 하고서 다시 뭐가 돼요? 포문을 만나네요. 근데 포문은 제2는 0부터 0, 1, 2, 3, 4 전까지 0, 1, 2, 3까지예요. 이때 i는 몇이에요? i는 1이에요. i는 0이에요. 자, i는 0이고 제2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3까지 바뀌면서 이 포문이 몇 번 돌아요? 4번 돌겠죠. 자, 4번 돌고 끝났어요. 끝나고 다시 올라와서 i가 하나 증가되고, 그럼 i가 몇이 돼요? i가 이번에는 1이 되죠. 이번엔 1이 될 거예요. 1이 된 다음에 내려와서 다시 포문을 만나는데 포문은 j2부터 도네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i가 1일 때 j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돌아요? j가 0부터 3까지 또 돌아요. 그래서 4개의 점수를 또 입력을 받고 다시 올라가서 i가 이번에는 2가 되겠죠. i가 2가 된 다음에 다시 요 포문에 들어와서 i가 2일 때 j2는 0부터 3까지 해서 4명의 점수를 입력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형태로 i가 먼저 바뀌고 그 다음에 j가 쭉 바뀌면서 한 명의 점수를 입력을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i가 하나 증가하고 i는 고정된 상태에서 i가 1로 고정된 상태에서 j가 쭉 바뀌면서 또 입력받고, 그 다음에 i가 2가 되면서 2로 고정되면서 j는 0부터 3까지 쭉 바뀌면서 점수를 입력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좀 더 쉽게 간편하게 사람의 점수들을 입력을 받을 수 있겠죠. 만일 그 2차원 배열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앞부분에서 했던 것처럼 스코어 1, 2, 3 해가지고 요 포문을 몇 번을 집어넣어야 될까요? 하나, 둘, 셋. 세 개 똑같은 형태의 포문을 스코어 1, 2, 3만 바꿔서 3개로 구성을 해야지 되는데, 이렇게 포문을 이제 중첩된 포문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2차원 배열을 사용하는 게 프로그램을 더 효율적으로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2차원 배열을 이용해서 학생 점수를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자, 2차원 배열을 선언한 후에 요 부분에서 이제 학생 점수를 이제 입력을 받았어요. 자, 이제 받은 애를 가지고서 이제 사용하는 거죠. 여기서 각각의 학생들의 점수를 이제 누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자, i가 0부터 3까지 바뀔 때 토탈 바꿀 점수 하나 놔두고요. 자, j는 0부터 3까지 바뀌면서 토탈에다가 각각을 다 더해주고 있어요. 이때 아까 얘기했지만 i는 고정이에요. i는 여기서 고정된 바뀐 데에서 고정되어 있고 j만 쭉 바뀌는 거죠. 이 포문 안에서는. 자, 그러면 한 명의 총점이 토탈에 저장이 될 거고요. 그래서 토탈에다가 4.0으로 나눠주면 에버리지 나올 거고, 총점과 평균 써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i가 바뀌죠. i가 이제 1로 바뀌고, 자, i가 1일 때 총점 계산 다 해주고, j가 바뀌면서 총점 계산해주고, 에버리지 계산하고 다 계산해서 찍어준 다음에 i가 이번엔 2로 바뀌고, i가 2로 바뀐 다음에 토탈 0으로 다시 초기화하고, 자, i가 2일 때 j는 0부터 3까지 쭉 바뀌면서 토탈에 누적되겠죠. 자, 이렇게 누적시켜 가지고 마지막 사람까지 총점과 평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 가시나요? 요거 지금 이 소스 어떻게 동작하는지 잘 좀 이렇게 눈여겨 보시고요. 가능하다면 잠깐 스톱하고 요거 한번 그 프로그램 직접 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그래야지 이해가 가요. 계속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보는 것과 실제 여러분이 타이핑을 직접 해가면서 하는 거에 큰 차이가 있어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이제 확인해 보여줄 거는요. 그럼 2차원 배열의 사이즈를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자, 2차원 배열에 있는데요. 이렇게 배열명, 2차원 배열의 배열명, 부분 배열의 이름, 그 다음에 2차원 배열의 하나의 요소 값의 사이즈를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사이즈 오브 함수 이용해서 해보면 자, 이 배열명으로 하면 배열의 전체 크기 1차원에서도 그랬잖아요. 배열의 전체 크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배열 요소가 몇 개? 3개. 그리고 각각의 배열 요소는 6개의 그 배열로 이루어진 부분 배열이고, 그 부분 배열의 각각의 요소는 인티저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요 전체 사이즈는 72 이렇게 나올 거고요. 얘는 부분 배열이니까요. 부분 배열이니까 인티저 몇 개짜리? 6개짜리 부분 배열이니까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24. 그 다음에 뭐 배열 요소는 그냥 인티저죠. 얘는 그 부분 배열의 요소는 인티저이기 때문에 얘는 4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이번엔 이제 배열 초기화 한번 해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차원 배열 초기화하는 방식하고 똑같이 배열을 초기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화하기 위해서는 배열을 선언하고 이렇게 쭉 순서대로 초기화할 값을 넣어주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는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가 앞에 나오는 게 여기 보는 것처럼 첫 번째 부분 배열, 그 다음 나오는 게 두 번째 부분 배열, 그 다음 나오는 게 세 번째 부분 배열,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초기화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1차원 배열과 마찬가지로 초기화 값이 적으면 남은 공간은 다 0으로 초기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에서 예를 들어서 요 12개짜리를 전체를 다 0으로 초기화하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1차원 때 이렇게 했죠. 0 이렇게 하면 전체가 다 0으로 초기화 되겠죠.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도 가능합니다. 중괄호를 한번 더 써서 이렇게 각각의 부분 배열을 중괄호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묶여지고요. 이렇게 부분 배열, 이제 부분 배열 우리가 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행 단위로 초기 값을 생략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건 지금 첫 번째 부분 배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거라고 여기 들어갈 건데 4개가 필요한데 하나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0으로 초기화. 여기 4개 들어가야 되는데 2개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럼 나머지 2개 0으로 초기화. 이런 식으로 초기화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1차원 배열과 마찬가지로 배열의 첨자를 생략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주의해야 되는 거는 요게 지금 배열의 개수잖아요. 요 배열의 개수예요. 그래서 얘는 생략을 할 수 있는데 얘는 생략을 할 수 없어요. 얘는
얘는 고정이 돼야만 되기 때문에 얘는 생략을 할 수 없다는 거 꼭 주의하시고요. 배열의 요 개수가 생략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 우리 1차원 배열하고 똑같아요. 초기화 시킨 거의 개수로 여기 이 값이 결정이 돼요. 초기화된 거 부분 배열의 개수를 보면 여기 보면 하나, 둘, 세 개. 부분 배열이 3개네요. 자, 그러면 얘가 3으로 결정이 돼서 이런 식으로 배열이 설정이 된다. 이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부분 배열을 중괄호를 사용해서 표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개수로 따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첫 번째 초기화는 이렇게 얘가 지금 첫 번째 배열로 들어가고 부분 배열로 들어가고 얘가 지금 두 번째 부분 배열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부분 배열 몇 개? 2개.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거는 4개 꽉 채워지고 두 번째 거는 2개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0으로 채워지고 자, 이런 식으로 되어진다. 왜 그렇게 하냐? C를 만들 때 그런 규칙을 정한 거예요. 규칙을 정해서 한 거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묻지 마세요. 그게 규칙이에요. 자, 2차원 배열을 또 주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문자열이에요. 그래서 여러 개의 문자열을 저장하기 위해서 2차원 배열을 사용하는 것이 간편해요. 자, 5개의 문자열을 저장하려고 하는 2차원 문자 배열 하나 선언을 하려고 해요. 이거 보면 자, 애니멀이라는 2차원 배열을 선언을 했는데 배열의 요소가 몇 개예요? 5개예요. 그리고 각각의 배열에 저장되는 애들은 배열의 요소에 저장되는 애는 어떤 애냐면 캐릭터 20개짜리 배열. 캐릭터 20개짜리 배열의 요소로 갖는 2차원 배열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캐릭터 100개가 선언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해놓고 요 각각의 부분 배열에 뭘 입력을 하고 싶은 거냐면 문자열을 입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부분 배열이 캐릭터 배열이니까 문자열 입력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각각의 배열에다가 문자열을 입력하는 방법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의 예로 마지막 부분 배열에 문자열을 입력을 하려고 해요. 마지막 부분 배열이 어느 걸까요? 얘죠, 얘. 요 마지막 부분 배열인 얘에다가 문자열을 입력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가능하겠죠. scanf에 문자열이니까 뭐 %s 그 다음에 뭐 나와야 돼요? 포인터 나와야 돼요. 문자열을 저장시키려고 하는 첫 번째 주소값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지금 부분 배열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부분 배열의 요 첫 번째 시작하는 주소값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가 포인터예요. 배열명, 부분 배열명은 포인터라고 그랬어요. 요거 지금 주의하셔야 돼요. 앞부분에 1차원 배열에서 이렇게 사용하면 얘는 포인터가 아니었어요. 그죠? 그냥 배열 요소였잖아요. 그런데 얘는 지금 배열 요소가 아니라 배열의 부분 배열명이기 때문에 포인터다. 이런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getS 함수를 사용하려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능하죠. 얘가 포인터이기 때문에 둘 중 어느 거를 사용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5개 전체를 다 반복문을 사용해서 부분 배열 5개의 부분 배열에다가 입력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가능하겠죠. i는 0부터 5보다 작을 때까지 자, scanf 해놓고 애니멀 해놓고 여기 보면 요소값이 어떻게 됐어요? i로 되어 있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i가 0부터 4까지 바뀌면서 i가 0부터 4까지 이렇게 쭉 바뀌면서 각각의 부분 배열 이름을 나타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반복문을 사용해서 이름을 입력을 받을 수 있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2차원 문자 배열 초기화 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뭐 일단 이게 그냥 배열이니까 캐릭터니까 이런 식으로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부분 배열에 하나하나의 동문 이름들로 이렇게 지금 초기화를 해주고 있는데 요거 조금 불편하죠. 그래서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이런 거죠. 자, 각 행은 문자열 상수로 직접 초기화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 했었잖아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스트링 10개, 캐릭터 10개짜리로 스트링이라는 1차원 배열을 선언을 한 다음에 이렇게 문자열 상수
열을 해주면 얘가 열로 카피 됐었죠. 예.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문자 열로 지정을 해주면 얘가 첫 번째 부분 배열, 두 번째 부분 배열, 세 번째 부분 배열, 네 번째 부분 배열, 다섯 번째 부분 배열로 카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각각의 문자열에 저장이 될 거고, 여기가 지금 10바이트였는데 뭐 문자열이 지금 짧은 경우에 남은 공간이 생기면 앞부분의 규칙에 따라서 다 0값으로, 뭐 0값이 널문자예요. 널문자로 이렇게 채워진다. 이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 주의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문자열 상수를 지정을 하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널문자, 문자열의 맨 마지막에 널문자가 어떻게 됐었어요? 자동으로 붙여주는 거죠. 자동으로 붙여진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자동으로 초기화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남는 공간이 널문자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구분을 꼭 해주셔야만 됩니다. 자, 2차원 문자열 배열을 초기화하고 출력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제 뭐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동물 이름 10개로 초기화가 됐어요. 10개니까 여기 지금 비워놔도 얘 뭘로 설정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10으로 설정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카운트. 그러니까 몇 개인지 지금 이제 모른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모를 경우에는 자, 사이즈 오브 애니멀 했어요. 자, 그러면 요 애니멀의 전체 사이즈가 나올 거고요. 그 중에 사이즈 오브 애니멀 제로 이렇게 하면 요 부분 배열이죠. 그러면 부분 배열의 크기를 전체 배열의 크기를 부분 배열의 크기로 나눠주면 몇 개가 나올까요? 요 부분 요소값 2차원 배열의 요소의 수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요게 지금 몇 개가 분배열이 있냐면 10개가 있으니까 카운트에 10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폼은 돌리면 보는 것처럼 각각의 동물 이름들을 출력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2차원 배열은 이제 끝났고요. 그럼 3차원 배열도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3차원 배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티저 a에 3에 4에 5 이런 식도 이제 가능해요. 헐, 3차도 가능하면 4차도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같죠.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한번 이제 기록을 해봐 주시고요. 자, 이럴 때 그럼 얘는 배열명, 그럼 얘는 뭘까? 얘는 뭘까? 이런 것도 한번 각각 고민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면 연말에 포인터랑 다중 포인터랑 이런 다중 배열에 관련해서 조금 더 깊숙하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특강 통해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인터 배열이에요. 포인터 배열은 포인터 변수를 배열 요소로 갖는 거예요. 이번엔 배열 요소가 뭐냐면요, 포인터 변수예요. 헐이죠. 포인터 자체도 조금 어려웠었는데 이번에는 배열까지 결합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쉬워요. 자, 이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배열에 저장되는 데이터가 포인터예요. 그런데 이 포인터는 여러 타입이 있기 때문에 특정한 타입의 포인터만을 저장을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배열은 저장되는 형태가 동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열을 하나 선언해 놓고 그 배열에 뭐 인티저 포인터, 캐릭터 포인터 이렇게 저장하는 게 아니라 배열 포인터 배열이 선언되면 그 포인터 배열에는 캐릭터 포인터면 전체가 다 캐릭터 포인터, 인티저 포인터면 전체가 다 인티저 포인터, 이렇게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자, 선언하는 방법은 이렇게 선언해요. 자, 첫 번째 배열명이고요. 얘는 배열명이에요. 자, 포인터 어레이라는 배열명을 하나 선언을 해줬고요. 자, 요소가 몇 개? 요소가 5개예요. 요소가 5개고 각각의 요소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타입은 뭐예요? 캐릭터 포인터예요. 아하, 캐릭터 포인터를 저장하는 5개짜리 배열이 포인터 배열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포인터 어레이 5개짜리 선언을 해줬고요. 자, 그러면 각각의 이제 배열이니까 0, 1, 2, 3, 4에 자, 요렇게 지금 값을 대입을 했어요. 동물의 이름을 문자열로 대입을 했어요. 우리 앞부분에서 이제 배웠듯이 요렇게 문자열 따옴표로 하면 얘는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데이터 변경이 불가능한 임시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포인터 배열에다가 얘를 대입을 했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포인터예요. 포인터. 무슨 포인터일까요? 이 포인터죠. 여기 저장되어져 있는 임시 기억 공간의 포인터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임시 저장 공간에다가 넣어놓고 얘를 그 포인터로 바꿔준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100번지다 라고 하면 여기 몇 번지 들어가는 거예요? 100번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포인터들을 다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폼은 돌려서 얘가 포인터니까 스트링을 찍어주면 어디 있는 게 찍힐까요? 100번지, 뭐 200번지, 100번지, 200번지, 300번지, 400번지, 500번지 이렇게 돼 있으면 걔를 찾아가서 얘를 찍어주고 얘를 찍어주고 얘를 찍어주고 얘를 찍어주고 얘를 찍어주고 이런 식으로 찍어주게 되겠죠. 별거 아니에요. 그냥 배열에 저장된 애가 포인터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열 상수는 포인터이므로 앞부분에 있지 문자열 상수 큰 따옴표로 묶여져 있는 문자열 상수는 실체가 포인터예요. 임시 메모리에 저장되어져 있는 데이터의 포인터이므로 포인터 배열의 초기값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포인터 배열을 선언을 한 다음에 이렇게 초기화를 시키면 자, 이 도구는 요에는 실제로 임시 저장 영역에 저장이 되어지고 도구가 저장되어져 있는 임시 영역의 주소값이 얘로 치환되는 거죠. 얘가 그걸로 바뀌어요. 컴파일러가 얘를 바꿔주고 그 값이 어디에 배열의 각각의 요소 값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조금 이제 헷갈리는 부분인데 뭐냐면 문자열 배열을 초기화하는 것과 2차원 배열 사용했을 때 문자열 배열을 초기화하는 것과 배열 포인터 배열을 초기화하는 거는 두 개가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2차원 배열 하나를 애니멀로 선언을 해놨고요. 포인터 어레이로 해서 포인터 배열을 하나 선언을 한 다음에 이렇게 초기화를 시켰어요. 아하, 초기화시키는 방법이 같죠. 그러나 결과가 달라요. 자, 첫 번째 나오는 2차원 배열에 초기화하는 것은 모든 문자열이 배열에 복사돼요. 계속 얘기했죠. 이렇게 배열에 복사. 물론 임시 메모리에 자, 얘가 딱 나오는 순간 임시 메모리에 도구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배열에다가 대입이나 초기화를 하면 얘가 그 배열로 복사된다고 했어요. 복사가 돼요. 자, 그런데 포인터 배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요 임시 메모리에 있는 요 주소값만 가지고 와서 초기화를 시켜요. 그래서 포인터 배열에 초기화하는 거는 포인터만 초기화돼요. 포인터로 초기화되는 거예요. 문자 자체가 복사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를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만 됩니다. 자, 1차원 배열의 배열몽을 포인터 배열에 저장하면 포인터 배열을 2차원 배열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포인터 배열을 2차원 배열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1차원 배열을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1차원 배열이 이렇게 잡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요거 배열 이름 1차원 배열의 배열명 얘는 뭐예요? 포인터예요. 무슨 포인터인가요? 배열의 시작 주소값이죠. 그런데 얘가 무슨 타입이에요? 인티저라고요. 그러니까 인티저의 주소값, 인티저 타입의 주소값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초기화 시킬 수 있겠죠. 얘는 지금 포인터 어레이 3개짜리인데 각각이 저장되는 게 뭐예요? 인티저 포인터예요. 인티저 포인터예요. 인티저 포인터면 저장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근데 어레이 1, 2, 3 이 배열 이름이 뭐예요? 인티저 포인터죠. 그래서 이렇게 초기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자, 이 경우에 이렇게 초기화 됐을 때 어레이 3 배열의 세 번째 배열 요소값 어레이 3의 세 번째 배열 요소값이 얘네요. 자, 얘를 참조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자, 먼저 포인터 어레이 세 번째 배열 요소를 참조를 해요. 그게 뭐예요? 얘죠. 포인터 어레이는 이 세 번째 거를 참조를 해요. 그럼 얘가 지금 몇 번지가 들어가 있어요? 300번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300번지가 들어가 있고요. 300번지의 어디 값? 0, 1, 2 값이죠. 300, 잘 보세요. 300번지의 몇 번째 요소값? 하나, 둘, 세 번째 요소값. 그러니까 2 이렇게 들어가겠죠. 300번, 여기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배열명은 포인터예요. 그죠? 그러니까 300번지의 두 번째 요소값,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300번지라는 값이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여기.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ptr의 어레이의 두 번째. 그러니까 얘가 지금 300번지죠. 300번지의 세 번째 요소값. 이렇게 하면 여기에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이거 마치 뭐처럼 보여요? 2차원 배열처럼 보이죠. 그래서 2차원 배열을 사용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포인터 배열을 사용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더 제가 시간이 될 때 한꺼번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반복문으로 모든 배열 요소 값을 출력을 하고 싶어요. 뭐 이런 거죠. 자, 배열 3개 선언했고요. 포인터 배열에다가 배열 이름으로 다 초기화를 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반복문으로 얘네들을 다 1, 2, 3을 접근할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하면 얘를 반복시켜서 여기 접근이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이에요. 자, i는 0일 때 j는 0부터 3까지 움직이면서 얘를 수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i는 0일 때 j는 0, 1, 2, 3 하면 어떤 어레이 접근하는 걸까요? 요 어레이 접근하는 거죠. 요 어레이. 얘가 찍힐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와서 i가 1이 되면 0에서 이제 1로 바뀌면 i가 1로 바뀌었을 때 j가 0부터 3까지 하면 요 어레이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찍힐 거예요. 마찬가지로 i가 2가 돼서 2가 되고 j가 0부터 3까지 바뀌면 요 어레이로 접근이 가능하겠죠. 자, 얘는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배열은 포인터 연산을 통해 가지고 움직인다고 했기 때문에 얘와 얘가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요거는 좀 이따 나중에 좀 이제 포인터가 익숙해지면 한 번 더 차차 설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 기억을 꼭 하고 계시기 바래요. 자, 이제 이론은 이제 끝났고요. 연습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4행 5열짜리, 그러니까 부분 배열이 5개로 구성되어져 있는 부분 배열 4개 짜리에 2차원 배열 2개를 선언하시고요. 1부터 20까지 저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건데요. 데이터는 프로그램 안에서 반복문과 대입문 사용해서 저장을 할 거고요. 배열 2개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저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런 식으로 저장되는 거 하나, 이런 식으로 저장되는 거 하나. 그래서 이렇게 2개로 두 가지 방향으로 저장되는 것들을 한번 구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멈춰주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잘 들어가는지 봐야지 되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로우 오더와 컬럼 오더라고 해서 2차원 배열 4행 5열짜리 배열 2개를 선언을 했어요. 2개를 선언을 하고요. 자, 일단 행 우선으로 저장된 배열을 처리하는 부분이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보면 자 봅시다. 자, i가 0일 때 j는 0부터 5까지 움직여요. i가 0일 때 j는 0부터 5까지 쭉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정이 되는 거죠. 행이 고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이 고정되고 열이 바뀌게 하면서 n을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저장을 시킬 거예요. 보면 n을 증가시키면서 저장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i가 0일 때 j가 쭉 바뀌면서 저장이 되고 끝나면 다시 i가 하나 증가해서 1로 증가하고 j가 바뀌면서 저장이 되고 또 다시 i가 증가하고 j가 바뀌면서 저장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반면에 이번에는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i가 0부터 5까지 바뀌고 j가 0부터 4까지 바뀌어요. i가 고정된 상태에서 j가 바뀌는 거예요. i가 고정된 상태에서 j가 바뀌죠. 이번에는 여기 열 뒤에 있는 게 고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쪽이 고정이 되는 거예요. 이쪽이 고정이 되고 요 방향으로 고정되는 거죠. 바뀌고 그다음에 j가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0 하면 0하고 j가 0부터 3까지 바뀌면 이런 식으로 되죠. j가 0일 때, j가 1일 때, j가 2일 때, j가 3일 때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 배열의 첫 번째 요소 딱 다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부분 배열의 두 번째 요소로 i 값이 바뀐 다음에 j가 0, 1, 2, 3 바뀌고 i가 2로 바뀌고 j가 0, 1, 2, 3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면 보는 바와 같이 이런 형태로 각각이 설정이 되고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2차원 배열을 초기화하고 행과 열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 보려고 해요. 5행 6열짜리 2차원 배열 2개를 선언을 하고요. 아래와 같이 초기화를 시켜주세요. 아래와 같이 초기화를 시켜주고요. 배열의 마지막 열에는 행의 합을 저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더해서 여기, 이렇게 다 더해서 여기, 이렇게 저장하고요. 배열의 마지막 행에는 열의 합을 저장할 거예요. 이렇게 합을 구해서 여기, 이렇게 합을 구해서 여기,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주기 바랍니다. 자, 뭐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타입으로 작성을 할 수 있는데요. 배열값을 초기화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작성하고요. 배열값을 프로그램에서 순환문을 사용해서 설정하는 그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형태로 작성을 하든지 상관은 없고요.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초기화 시켰어요. 초기화는 그냥 우리가 앞부분에서 배운 대로 초기화를 각 부분 배열마다 초기화를 시켰고요. 이제 썸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저기 봅시다. 자, i는 0부터 4까지 변하고요. i는 0부터 4까지 변하고요. j는 0부터 5까지 변하면서 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i가 그 0부터 4까지 이제 변한다고 했었잖아요. 자, i가 0일 때 i가 0이에요. i가 0일 때 그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열의 개수 보면 여기가 0, 1, 2, 3, 4, 5 여기에요. 여기. 자, 여기다가 누적시키는 거죠. 뭘 누적시킬 거예요? i는 고정되고 j가 바뀌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누적이 되겠네요. 그죠? i는 고정되고 얘 돌면서 요만큼이 누적이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자, 두 번째 줄을 보면 이번에는 i가 여기에요. i는 고정된 거는 여기고요. j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j는 어디다 누적시킬 거냐면 4행 j열이에요. 자, 행이 어디에요? 0, 1, 2, 3, 4 요게요. 여기고요. j가 갈 때마다 0, 1, 2, 3, 4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를 바꿔가면서 어디다 누적시키겠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누적시키겠다는 거죠. i가 바뀌면서 이렇게 하나씩 누적이 될 거고요. 얘는 요 맨 마지막에 누적시키는 애죠. 요 값을 누적시키는 애가 얘예요. 이런 형태로 전체를 다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렇게 초기화를 했어요. 이렇게 10개로 초기화를 하면 데이터가 사용되는 영역이 있고요. 데이터가 사용되지 않고 낭비되는 기억 공간이 발생을 해요. 그랬을 때 낭비되는 기억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도 뭐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 자 전체 요 애니멀의 사이즈가 토탈에 나와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문자열이 몇 개 들어가 있는지는 카운터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폼은 돌려서 0부터 카운터보다 작을 때까지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개군요. 그러니까 카운터는 10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10보다 작을 때까지 자 일단 문자열로 동물 이름 하나 찍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동물 이름이 몇 자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계산하는 거죠. 걔가 얘예요. 스트링 랭스. 로 계산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널 문자는 사용이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1 더 해서 각각의 부분 배열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바이트의 수를 이 스토어드에 누적시켜 가지고 계산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토탈에다가 스토어드를 빼면 사용 안하고 낭비되는 바이트 수가 나오고요. 걔를 비율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마지막이고요. 다음과 같이 2차원 배열과 포인터 배열을 연결할 수 있도록 배열을 일단 선언을 해주세요. 그래서 2차원 배열 하나 작성해 주시고요. 포인터 배열을 하나 작성을 해서 2차원 배열의 시작 주소 값들을 포인터 배열이 이렇게 가리킬 수 있도록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고요. 이 포인터 배열을 이용해서 이 중에서 가장 긴 동물의 이름이 어떤 것인지 순환문 돌려가면서 찾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잠시만 고민하고 작성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뭐 또 간단해요. 자, 일단 2차원 배열 초기화 시켰어요. 초기화 시켜서 이렇게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포인터 배열 하나 선언을 했어요. 선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연결시켜야죠. 어떻게 연결하면 될까요? 부분 배열 이름 넣어주면 되죠. 부분 배열 이름. 아니면 여기다 이제 초기화를 시켜야죠. 이렇게 애니멀 0, 1, 2 귀찮잖아요. 그죠? 포문으로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중에 가장 긴 게 어느 거냐를 찾는 루틴이 이 루틴이에요. 자,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첫 번째가 가장 길다고 해요. 일단 무조건 첫 번째가 가장 깁니다 라고 해요. 얘가 제일 깁니다 한 다음에 두 번째랑 비교를 해요. 두 번째랑 비교해요. 이렇게 본 것처럼 두 번째랑 비교해서 가장 긴 얘라고 해놓고 두 번째랑 비교했을 때 두 번째가 더 길어요. 지금 보니까 두 번째가 더 길면 롱기스트를 바꿔줘요. 얘로 두 번째로 바꿔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랑 비교를 해요. 세 번째랑 비교해서 길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랑 비교해요. 길지 않으면 넘어가요. 혹시 얘가 더 길면 얘로 롱기스트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나면 롱기스트에 남아있는 애가 가장 긴 이름의 동물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봐 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홈워크예요. 지금 가장 긴 이름을 이제 찾았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긴 이름, 세 번째로 긴 이름, 네 번째로 긴 이름 뭐 이렇게도 찾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렬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것도 한번 꼭 고민들 해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좀 어렵죠? 잘 이해가 안 가면 한번 더 들어보시고 그 수업 시간에 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